자, 여기는 제목이 8강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인데, 먼저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라 그러죠, 무게. 무게, 중력은.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중력도 만유인력인데 그 지구랑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이라서 중력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 그럼 만유인력은 뭐냐면, 만자가, 그러니까 모두, 뭐 이런 뜻입니다. 유는 이제 있다, 있을 유. 그리고 인력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질량 가진 물체 사이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이게 이제 만유인력이고, 만유인력은 음, 식으로, 식 모양이 인조이고, F는 만유인력은, 만유인력은, G는 이제 상수입니다. 상수. 굉장히 작습니다. 이 값이. 상수고, 요 R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 단위는 미터. 이거 단위가 미터로 되고, M1, M2는 이제 질량, 킬로그램입니다. 킬로그램. 그래서 이렇게 띡 붙어야 되는데 왜 안 달라붙어요? 그런 이제 궁금증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 한번 만약에 뭐 내가 60kg이야, 뭐 50kg인 친구가 있어. 서로 3m 떨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구 이렇게 있고 얘 60kg, 얘가 50kg, 3m만큼 떨어져 있어. 3m만큼 떨어져 있어. 그럼 얘하고 얘도 질량이 있으니까 서로 잡아당겨야 될 텐데 왜 띡 안 달라붙냐? 정도 단위가. 그러면 이게 소수점 아래 여덟째 자리까지 가니까 0은 아닌데 지구가 당기는 힘. 그러니까 지구가 당기는 힘이 이제 무게죠, 무게. 예를 들어서 뭐 50kg인 사람은 여기다가 그 중력 가속도 이제 좀 있으면 배울 건데 중학교 때 뭐 맨날 어 9.8 곱했던 거 생각나나? 그 9.8 곱하면 이거 얼마냐면 490뉴턴.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490뉴턴의 지구가 당기는 50kg인 사람을 당기는 이 힘에 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당기는 이 힘은 거의 무시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리고 만유인력 요거 상수랑 뭐 이런 거 알아낸 거는 천장에다가 음, 이게 천장에다가 모빌 같은 거, 왜 애기들 보는 모빌 있죠? 쇠공을 두 개를 달고 이제 바람도 안 불고 다른 쇠공을 요 근처에 이렇게 가져갔더니 얘가 이 요거는 콧바람만 훅 불어도 요거 뒤틀립니다. 이게 돌아가죠. 모빌은 쉽게. 쇠공 두 개 있고 천장에다가 줄 매달아 갖고 다른 쇠공을 이쪽에 근처에 가져갔더니 얘가 아주 살짝 뒤틀리더라. 끌려오더라. 왜? 얘랑 만유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거의 뭐 만원경으로 볼 정도로 해서 이게 살짝 뒤틀리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요 상수도 구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식 모양 F 만유인력은 G,
뭐 R제곱분의 M1M2. 그러니까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중력. 자, 중력은 그래서 이제 지구가 물체 끌어당기는 힘인데 우리가 무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지구의 질량이 라지 M, 지구 반지름이 라지 R, 지구 표면의 스몰 m인 질량, 킬로그램입니다. 전부 다. 놓여 있을 때 얘가 지구가 스몰 m을 질량을 끌어당기는 힘, 그 힘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똑같이. 이 거리를 어떤 친구들은 그러면 여기 있으니까 0m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구 질량이 그럼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구의 전체 질량이 요 점. 그러니까 질량 중심. 지구가 이제 구니까 공 모양이니까 질량 중심이 여기 딱 가운데가 되겠죠. 지구의 모든 질량 라지엠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치고 이 만유인력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지구 반지름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지표면에 놓여 있는 물체가 받는 만유인력, 걔는 F는 이제 여기 지구 반지름의 제곱, 지구 질량, 물체 질량 해서 우리가 맨날 mg, 뭐 9.8 곱하기 질량으로 썼던 게 사실은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식에서 보면은 자, 요 값이 요게 상수가 되죠. 그게 9.8m/s 제곱. 요 g가 되는 겁니다. 얘가. 왜냐면 지구 질량도 일정해, 지구 반지름도 일정해, 이거 상수도 일정해. 그러니까 전체 값이 계산했더니 지표면 근처에서 에서는 9.8 이더라. 그래서 물체의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그게 이제 중력이다.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질량과 무게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질량은 뜻이 물체를 이루는 고유한 양. 이건 뭐 장소가 달라져도 안 변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이 잡아당기는 힘이 더 약한 거죠. 지구보다. 그러니까 질량은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근데 무게는 이제 어떤 그 천체가 당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지구 같은 경우는 왜냐면 지구의 질량, 지구 반지름, 달의 질량, 달의 반지름 이게 넣는 값이 요 값이 달라지니까 달에서는 이제 그 지구의 6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단어는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요 정도 내용 갖고는 문제를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 뉴턴의 운동 그 세 가지 법칙 중에서 하나인데 요 내용도 알고 있어야 문제를 안 틀리고 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은 뜻이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한 물체가 다른 한 물체한테 힘을 가하면 그 다른 물체 걔도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힘을 작용한다. 그게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내 손 이거 오른손하고 이거 왼손하고 서로 다른 두 물체 얘하고 얘하고 10N으로 만약에 얘 오른손이 10N으로 빵 충돌을 하면 얘도 10N의 힘을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쟤한테 오른손한테 이제 이런 게 작용 반작. 그러니까 10N으로 빵 쳤는데 얘가 1N 느끼거나 이제 1N을 작용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 서로 다른 두 물체에서.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면 또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던데, 그러니까 오개념을 갖고 있던데, 자 예를 들어서 1kg, 1kg짜리가 1m 떨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자 만유인력, 질량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 했으니까 A가 B를 끌어당기는 힘이
그냥 1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B도 A를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이 1N 이렇게 됩니다. 가정을 한 거예요. 실제로 1N이 아니고 가정을 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요. 1kg고 요번에 2kg짜리 2kg짜리 C라는 물체를 똑같이 1m 거리를 떨어뜨려 놨을 때 이때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일까? 몇 뉴턴일까? 대부분 친구들이 이건 2, 이건 1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제 몰라서 그런 거고, 얘하고 비교했을 때, 자, 얘가 1이라고 1N이라고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F를 구하는 거잖아요. F 만유인력. 그러면 R 제곱분의 1의 제곱분의 G는 상수니까 빼고, 아까 여기서 1kg 1kg였으니까 1kg 곱하기 1kg 이렇게 해서 이제 1 나왔다고 한 겁니다. 그럼 얘는 뭐 F 다시라고 하면 이게 F라고 하고, F 다시는 똑같이 1이니까 1의 제곱, 그물체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1kg 2kg니까 1 곱하기 2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2라고 할 수 있죠. 이건 2N. 얘도 똑같이 하면 얘도 2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A가 요 2kg짜리 C를 잡아당기는 힘도 2N. 2kg짜리 얘가 1kg짜리 A를 잡아당기는 힘도 2N. 이게 서로 똑같습니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왜?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이거를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자, 얘는 먼저 요 개념부터 속도랑 뭐 가속도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걸로는 이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이건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건데, 이제 무당벌레 공식, 거리, 속력, 시간. 이건 많이 했었죠.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을 구해라 그러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고, 시간을 구해라 그러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고. 무당벌레. 근데 여기서 원래 속력하고, 여기 이제 속력으로 썼는데 속도하고 속력은 다른 건데 그냥 속력으로 그냥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공식도, 속도 공식은 변위를 시간 나눈 건데, 이 변위 개념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물리원 할 때는 이제 배우는 거고, 벡터를 알아야 되니까. 그 속력은, 그러니까 속력 여기다 쓸까?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 변위를 그냥 지금은 거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래는 위치의 변화량인데, 위치의 변화량 한쪽으로 쭉 가면은 뭐 여기 있던 애가 처음에 쭉 가서 여기 나중 위치가 여기가 되겠죠.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게 변한 위치, 위치 변화량인데, 이게 어차피 거리니까 방향이 똑같다면, 그래서 변위를 그냥 거리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다. 그냥 여기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속도는 뭐냐면, 자,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변화량. 이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나중 빼기 처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 빼기 처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나중 빼기 처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속도의 변화량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처음 돈이, 그러니까 돈이 만약에 2,000원이 있었어. 2,000원이 있었는데 배고파가지고 편의점 가갖고 뭐 빵을 하나, 아니면 삼각김밥을 하나 사 먹었어. 삼각김밥이 한 700원인가? 그럼 700원짜리 사 먹으면 2,000원에서 700원 쓰면 얼마 남아요? 1,300원이 남죠. 그러니까 나중 돈이 1,300원이 됐어. 그러면 나중 돈에서 처음 돈을 빼면 마이너스 700. 즉 돈의 변화량이 700원을 마이너스니까 썼단 얘기죠. 내가 돈을 그러니까 얻은 게 아니라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700원을 썼다. 돈의 변화량을 구해라 그러면 나중 돈에서 처음 돈을 빼듯이 항상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 빼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고, 그래서 가속도도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게 가속도다. 가속도는 그 기호로는 이제 A, 액셀러레이션에서 A라고 쓰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그 다음에 속도는 V, velocity.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쓰면 의미가 1초당 1초마다 3미터씩 이동을 한다. 이제 그 얘기죠. 만약에 뭐 2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그러면 1초마다 2미터 퍼 세크씩 속도가 증가해. 이제 이런 얘기죠. 이거 의미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하나 또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는데 얘가 처음 속도가 뭐 1m per sec였어. 근데 2초 후에 이 차가 나중 속도가 5가 됐어. 5m per sec가 됐어. 그러면 얘의 가속도는 얼마냐? 그럼 어떻게 구해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나중 속도가 5 빼기 처음 속도가 1 하면은 미터 퍼 세크 나누기 2초 2세크 요거 하면은 5 빼기 1은 4 단위를 잘 보세요. 미터 퍼 세크 나누기 2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2m per 세크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초마다 속도가 2m per 세크씩 빨라졌구나 그 얘기입니다. 1초마다 1초가 지났더니 1에서 3 됐고 또 1초 지나갔고 2m per 세크 증가해서 5가 된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2m per 세크 제곱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 얘는 뭐냐면 그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그러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 물체가 떨어지는 거, 지구에서 딱 났을 때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왜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만 낙하하는 운동, 그걸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 저항 뭐 이런 마찰 다 무시했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유낙하 운동이 아니죠. 실제로는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을 무시했을 때 중력에 의해서만 낙하하는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이다. 이렇게.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요 이제 운동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지금 요 A공하고 B공이 있는데, A공은 수평으로 이렇게, 던진 겁니다. V0라는 속도로 던진 거고, 그러면 얘가 B공에서 이렇게 딱, 땅에 지표면에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와 동시에 뭐 B공은 자유낙하, 요 밑으로 이렇게 던진 건 아니고 살짝 톡 밀면 쭈루룩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기 저항은 여기 둘 다 없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자, B공은 이렇게 떨어질 때, 그 다중 섬광 사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불빛이 이렇게 번쩍 하면,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약에 어두운 데서 하고 그 불빛을 번쩍 하는 그 불빛의 시간 간격을 만약에 뭐 0.1초 그렇게 정해갖고 이제 할 수 있는데 해서 사진을 찍으면 공이 쭉 가는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사진이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이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찍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다중 성광 사진 장치인데 아니면은 그냥 밝은 데서 하고 그 카메라를 찍히는 이제 그거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간 거가 0.1초 간격으로 만약에 사진을 찍었더니 찰칵 찍혔어. 근데 요 운동을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쪽에서 본 겁니다. 그 사진은 이제 이렇게 찍혀 있겠죠. 그래서 쭉 떨어지는데 0.1초 만에 이만큼 0.1초 만에 이만큼 0.1초 만에 이만큼 0.1초 만에 이만큼 거리를 간 겁니다. 그런 운동. 그러면 얘는 이렇게 떨어진 건데 간격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면 요거 이제 그 중력이 작용하니까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 작용하니까 가속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간격이 점점 벌어지더라. 근데 A공 이렇게 떨어질 때 이거를 뭐 땅바닥에서 본 거야. 이쪽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은 찰칵 이 간격이 똑같아요. 그럼 뭐야? 속도 변화가 없구나. 0.1초 만에 맨날 요 거리 똑같이 간 거야. 그러면은 등속 운동.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이제 왜 등속 운동을 했냐? 작용하는 힘이 없잖아요. 처음에 이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내가 힘을 준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A0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접촉을 해. 접촉을 해서 내 손에서 이제 떨어지면 손에서 접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힘을 이쪽으로 주는 힘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여기서 내가 미는 동안에는 힘을 줬는데 손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힘 안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힘이 0. 그러니까 속도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속도도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0. 속도는 일정하게 계속 V0라는 속도로 쭉 간 거죠. 그 얘기고, 근데 이거 이쪽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계속 작용해. 그러니까 어떻게?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즉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고, 중력 그 가속도는 이제 일정. 뭐 우리가 이거 지표면에서 실험했으니까 이제 9.8m/s 제곱 이렇게 되겠죠. 1초마다 속도가 9.8m/s씩 증가를 하는. 그 다음에 요 A공하고 B공하고 이제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땅 치면은 뿅 해갖고 동시에 땅에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면 뿅 해서 따닥 이게 아니라 소리가 딱 이렇게 납니다. 소리가 딱 이렇게 났다는 얘기는 동시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도 이쪽 방향으로 똑같이 중력 가속도만큼의 속도 변화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요 운동.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단어는 문제를 풀다 보면 막 시간 기록계 요 운동 분석하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간 기록계 운동 뭐 분석이라고 제목으로 해갖고 따로 이거 유튜브에다가 올릴 겁니다. 그 전에 찍어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그냥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뉴턴의 사고 실험. 사고 실험은 그냥 생각으로만 한 거죠. 생각. 실제로 안 되고 생각으로. 물론 이거는 이제 실제로 해서 지금 인공위성도 지구주위 돌고 있고 해서 뉴턴이 처음에 이제 사고 실험 생각을 한 건데 뭐냐면 내용이 8km per 초. 그러니까 이거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높은 데 올라가서 똑바로 지표면하고 수평이게 똑바로 1초에 8km를 가게끔 던지면 돌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만약에 그냥 있는 힘껏 던졌어. 그러면 뿅 하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겠네. 근데 이제 뭐 기계를 이용해서 좀 더 세게 던졌어. 그럼 뿅 해서 여기 떨어지겠네. 이런 식이죠. 그런데 1초에 8km를 가게끔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중력을 받아서 떨어집니다. 근데 1초면은 중력 때문에 5m를 떨어져요. 지구 중심 쪽으로 5m.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구잖아요. 동그랗잖아. 그러면은 1초의 수평 방향으로는 8km를 가. 근데 그 1초 동안에 5m를 낙하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쭉 8km를 왔어요. 1초 지났을 때. 근데 5m를 떨어졌어. 1초 지나서. 그다음 또 여기서 8km를 갔어. 1초 지나서. 또 5m를 떨어졌어. 또 8km를 갔어. 5m를 떨어졌어.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기저항을 무시하면 지구 주위를 계속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위성이 한 1000km 상공에서 한 2시간, 정확히는 뭐 1시간 뭐 한 50분인가 그 정도인데 1000km 상공에서 한 약 2시간에 한 번씩 2시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1000km 상공. 그러니까 1000km 상공까지 가면 공기가 거의 없죠. 공기도 지구 중력 때문에 다 지표면 근처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기저항을 무시하면 지구 주위를 계속 돌 수 있다. 왜냐하면 수평 방향으로 1초에 8km를 갔어. 이 정도 속도로 던져주면. 근데 중력은 계속 작용하니까 1초 지나면 5m 떨어진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럼 또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8km를 갔어. 1초 지나서. 근데 또 5m를 중력 때문에 떨어졌어.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면 이제 돌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중력과 자연현상. 그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대기에 영향 미치는 거 대기라면 이제 뭐 공기인데 그
지구 같은 경우는 수소하고 헬륨은 거의 없죠. 다 날아가고 다 지구에서 탈출해서 없고 걔네들은 수소랑 헬륨은 이제 분자량이 작으니까 다 탈출하고 없고 질소하고 산소 분자 걔네들은 잡혀 있는 거죠. 탈출을 못한 거죠. 그래서 중력이 공기를 이제 붙잡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중력이 이제 자연 현상에 이제 미치는 그 영향, 대류가 일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날씨에 영향을 또 준다. 중력이. 대류는 그 밀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밀도가 큰 거는 아래로, 밀도 작은 건 위로. 그것도 중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 밀도 차이 때문에 대기랑 해수가 대류가 일어나니까 이제 막 순환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비와 눈도 내리는 거. 이것도 저기 중력이 있으니까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뭐 상승기류 생겨서 이제 빙정이 점점 커져서 얼음 알갱이가 뭐 내리다가 녹으면 비, 그냥 내리면 눈, 뭐 이제 이런 거. 그다음 밀물하고 썰물. 동해 바다에서는 잘 이걸 거의 뭐 느낄 수는 없고 서해 바다 가면 이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약 6시간마다 밀물 썰물이 반복되는데 걔도 달과 태양의 이제 그 만유인력 때문에 바닷물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명체에도 중력이 영향을 줬는데 뭐 다리로 몸을 지탱한다는 거. 그러니까 물에 살다가 육지로 올라왔을 때 그 중력, 그러니까 물 속에 있으면 부력을 받으니까 그렇게 뭐 크게 이제 중력이 문제가 안 되는데 육지로 나오니까 부력이 물 속에 있을 때보다 부력이 뭐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다리로 몸을 지탱을 해야 돼. 그런 거. 그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 이제 이거 씨입니다. 씨를 흙에다가 딱 심었을 때 뿌리는 중력 방향으로, 이 줄기는 중력 반대로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것도 중력이. 이거를 저 무중력 상태인 곳 우주에 가서 실험을 해보면 이 아래 방향 이 중력 작용이 안 하니까 이 씨가 싹 틀 때 이렇게 싹 트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중력이 있으니까 식물 뿌리는 땅속으로 중력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고, 식물 그 호르몬 중에 옥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식물의 줄기 끝입니다. 왜 식물이 보면은 태양 쪽으로 이제 햇빛 쪽으로 이렇게 굽어 자라잖아요. 그거를 설명하는 건데 태양이 여기 있어. 그러면 줄기 끝에서 옥신이라는 그 호르몬이 중력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햇빛, 태양빛의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옥신이 막 일로 내려가면은 옥신은 줄기 끝에서는 생장을 촉진해요. 촉진해갖고 결국 이렇게 태양 쪽으로 이제 이쪽에 있는 그 세포의 생장을 막 촉진을 하니까 이쪽이 많이 자라고 이쪽은 조금 자라니까 많이 자라니까 이쪽으로 휘겠죠. 태양 쪽으로. 그렇게 중력이 자연 현상에도 이렇게 이런 영향들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 소단원에서의 핵심은 먼저 중력의 특징. 그러니까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그 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거랑 속도랑 가속도 개념, 이거 비교해서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계산 문제로 푸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꼭 그 시간 기록계 분석하는 거를 꼭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를 못 풀 거예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하고 자유낙하 운동 비교하는 거. 동시에 이제 떨어뜨리기 시작했었으면 땅에 동시에 떨어진다. 그 내용까지 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